네, 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120회 2교시 서술형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의 정의 물어봤고요. 처리 절차 2개를 물어봤죠. 처리 시 유의사항 3개, 재활용 방안 4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4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하나나 혹은 2개 정도를 1페이지에다 작성을 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연계를 하면서 이 4개 물어본 거를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건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비 기술사님들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나는 이게 더 편하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보시면은요, 유형이 없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공사관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공사관리 안에 환경관리 방안 이런 쪽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의 종류 같은 거 한번 언급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건설 폐기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는 게 순환골재 같은 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순환골재 사용 시 문제점은 어떤 거 있느냐, 그리고 순환골재의 활성화 방안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의 분류 기준도 이제 한번 언급할 수 있죠. 이 건설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고 산업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혼합 폐기물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언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또 건설 폐기물 업체가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 업체의 승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시면은요, 건설 폐기물의 이제 처리 절차를 이제 물어봤죠. 이게 쓰고요.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의 처리 시 유의사항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제목을 3개를 잡았는데요. 건설 폐기물의 정의도 물어봤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의 정의는 1페이지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를 보시면은요, 먼저 폐기물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기록 보관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크게 나눠 봤습니다. 물론 이게 건설 폐기물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한번 잡아 봤고요. 건설 폐기물이 발생할 때 종류를 분리한다든가 자가 또는 위탁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지정 또는 건설 폐기물을 이제 신고를 하고요.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자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시 처리를 하는데 수집, 운반, 처리 요거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록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면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폐기물 관리 대장도 같이 이제 보관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보고서는 배출 완료일 15일 이내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절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때 각종 이제 단계별로 유의해야 될 건 뭔지를 이제 써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폐기물을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공사 착공일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허가증이라든가 능력 확인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업체를 또 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집이나 운반을 할 때는 차량에다 반드시 수집이나 운반증을 부착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보존을 할 때는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통계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사용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수요처를 개발하는 걸 추진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재활용 방안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민간공사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폐자재의 5에서 10% 사용을 했을 때 민간공사의 인센티브제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극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비용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폐기물에 적정한 그런 비용을 줌으로 해서 재활용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고, 건설 현장
지도 점검을 또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월별 지도 점검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민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의 이제 정보관리 체계를 활용하는 거를 계속해서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건설 폐기물 문제가 이제 주기적으로만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건설 폐기물 문제가 만약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요런 거를 이제 알아두셨다가 이제 3페이지나 1페이지나 이런 데서 작성을 하실 때 쓸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공통대제목이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